네. 죄송합니다. 예, 시간이 좀 돼서요. 이제 아직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지만, 예,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사전에 이제 공지를 지난 3월 30일에 이제 참여단체 모집 공지가 올라간 이후에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오늘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 설명을 드리고요. 또 지원하실 때 어떠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고려하셔서 지원하시면 좋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또 그동안 좀 문의 받았던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사업 설명회는 보시는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취지와 성과들을 설명을 드리고,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 사업 일정, 그리고 또 신청서 작성을 하실 때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과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올해가 6년차 사업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꽤나 이제 업력이 쌓인 그런 사업이 되었는데, 사실 처음 사업의 시작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처음에 아름다운 재단이 갑자기 이런 비대면 환경을 좀 대응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시민단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걸 좀 보완하는 차원으로 긴급 지원의 성격으로 처음에 기획이 시작이 됐다가 어쨌든 디지털 환경에서 코로나 끝난 이후에 더더욱이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떤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들이 비영리 영역의 조직들에게도 많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로 좀 나눠서 지원하기 위한 좀 맞춤형 지원을 해보자 하는 차원으로 저희 사업이 기획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업 성과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 이제 2020년부터 2025 작년까지 총 5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초기 1, 2년 동안은 수도권 외 지역, 비수도권 지역 중심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이제 2023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또 개별 단체뿐만 아니라 한때는 좀 지역 2000년도 사업 때는 지역의 컨소시엄을 구축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좀 미디어 센터를 구축하는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114개 개발 단체 그리고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만들어서 좀 배포하는 것들도 있고, 또 2023년부터는 저희 사업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인데 단체별로 좀 맞춤형으로 전문가를 매칭해서 그런 IT 전환 지원 활동들을 좀 지원해주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게 막 기술 전문가라기보다도 좀 현장의 좀 경험과 또 비영리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계신 분들을 좀 단체의 성격이나 역량이나 또 목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매칭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 1차, 2차 사업에 대한 부분들, 2, 3차, 4차고요.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활교육 공동체 공룡이나 울산시민연대, 하핑크 돌피스 같은 단체들이 이제 선정이 초기에 됐었고, 그다음에 웅성소동 인권연대, 광주운동연합, 그리고 제주도에서 중심으로 이제 컨소시엄 진행 대상으로 지원할 때는 바다미디어 센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원했었고요. 지금 올해도 진행되는 사업의 이런 형태를 또 조정한 것들이 이제 2023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좀 단체들 선정해서 각 분야별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전환하는 활동들을 좀 지원하는 활동, 그런 형태로 사업을 변환했었는데, 이천도시 농업 네트워크라든지 지구 닦는 사람들, 그리고 사단법인 모의, 성북청년 시민회 같은 조직, 또 작년에는 또 성남 이로운재단, 유나 무브먼트, 마을 언덕 사회협동조합 같은 단체들을 저희가 선정했었고 또 지원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단체들이 함께 될지가 좀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작년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갈무리를 했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영상을 가볍게 보시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은 공익단체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재단과 비영리 IT 지원센터가 함께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에서는 공익단체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원을 해주고요. 그것과 함께 단체별로 맞춤형 전문가를 매칭을 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기단체 IT 인프라 지원사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체 직원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로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필요한 분들께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내가 또 일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보람을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어떤 임팩트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야기, 그 내러티브가 담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담을 수 있을지, 어떻게 담아야 할지, 그리고 근거 있는 감각을 얻을 수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 전체적인 결과에 대한 영상이고 뭐 작년 그리고 재작년 영상 그 2년 연도에 대한 영상들도 다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참여했던 단체들이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던 영상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사업에 대한 또 내용들을 또 이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칭은 이제 2026 공인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이고요.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과 크게 이제 구성적인 건 다르지 않아요. 작년과 2025년과 구성적으로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약간의 내용을 좀 올해는 좀 변경해서 진행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기본적인 지원은 보신 것처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것과 함께 단체별로 어떤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목표와 단체 역량 상황, 그 단체 활동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문가를 매칭시켜 드리고 그런 전문가와 함께 이제 사업 기간 동안에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나가는 그런 것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좀 지원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저희 사업의 특징이 사실은 이제 대다수의 많은 그 지원하시는 단체들, 관심 가지신 단체들이 어쨌든 저희가 좀 특수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흔치 않게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하시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뭐 그게 저희 사업의 가장 특징이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큰 주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한다든지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좀 직접 좀 만들고 활용하는 분야로 두 가지 설정해 놓고 그것에 선정된 단체들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그것에 부합되는 적정한 IT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비용도 지원해 드리고요. 또 이제 돈은 있는데 잘 기계적인 이해도가 높지 않으셔 정보가 좀 없으셔서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작부터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견적을 짜드리는 견적을 같이 짜요. 같이 짜서 이제 심지어 어디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좀 더 저렴하게 딴다더라 뭐 이런 그러니까 최대한 가성비 있고 단체 목표에 부합되는 형태로 지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선정되시고 나면 저희가 사업 OT를 먼저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안내드리는 그런 특강도 진행하고 또 저희가 사업 기간 동안에 단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 있는 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모여서 또 좋은 사업은 그 참여한 단체가 서로 간에 어떻게 네트워킹하고 교류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또 처음 모여서 이런 고민들을 같이 갖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나누고 네트워킹 하는 시간 그리고 저희 사업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들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IT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서 활용할지에 대한 도입 검토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를 매칭하고 나서 단체별로 어떻게 디지털,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다 뭐 외장하드에 있는 자료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온라인 협업 시스템을 1차적으로 구축해서 활용하는 걸로 한다든지, 우리 전체적으로 온라인 생중계 같은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서 방송까지 직접 해본다라는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 전문가와 같이 이후에 자문 컨설팅을 진행하게 됐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컨설팅을 3회 정도 진행했었어요. 근데 이제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걸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참여단체들의 그런 니즈가 많으셔서 올해는 조금 총 4회로 단체별 총 4회로 확장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또 사업이 전체적인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성과 공유의 성격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또 저희 참여단체뿐만 아니라 또 여러 공익활동, 이 소셜 섹터 안에서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도 함께 하여서 진행하는 그런 사례 공유회를 마지막으로 진행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 사업은 그런 특징을 갖고 좀 진행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 건데 저희의 사업의 중요한 목표는 지원 사업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목표와 성과를 좀 내도록 하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저희도 저희 지원 사업에 참여한 단체가 되게 멋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거나 확 큰 변화를 만들어내면은 좋은 성과로 저희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단 몇 개월 만에 얼마 정도 예산만 가지고 좀 도움을 받는다고 크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라기보다는 그런 전환을 시도를 해보고 그 과정을 이제 경험하는데 저희는 좀 더 중점을 갖고 있다라고 사업을 좀 이해하시고 사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기 2024년에 참여하셨던 광주 전남 귀농운동본부의 대표님이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시는 모습을 이제 멘토님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사진이에요. 이게 특별한 거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광주 전남 귀농운동본부는 대표님 보시는 것처럼 대표님이 연배가 꽤 높으시고 지역에서 되게 오래 활동을 해보셨어요. 조직도 되게 오래된 조직이었다 보니까 뭔가 IT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사실 걱정도 많이 했었으나 이 단체의 대표님을 비롯한 이제 몇몇 관여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되게 높으셨어요. 우리가 좀 나이도 많고 좀 잘 모르고 하지만 이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그냥 놓칠 수는 없다. 우리도 한번 좀 쫓아가는 신용이나 좀 해봐야겠다. 하는 이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 주셨고 마침 광주에 또 좋은 역량을 가지신 분이 또 연결이 될 수 있었어가지고 사실은 저희 컨설팅은
공식적으로는 3회만 진행하는 건데 거의 뭐 1, 2주마다 한 번씩 미팅 하셔갖고 배운 스터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뭐였냐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처음으로 조직에 세팅하고 대표님이 처음으로 카페 가서 노트북으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반으로 업무를 하시는 거를 이제 이날 처음으로 이제 테스트했던 그런 모습을 기념으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뭐 그게 뭐 대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단체 그 광주 전남 귀농 운동본부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되게 큰 변화의 스텝을 하나 내디디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물론 되게 요즘 뭐 인공지능이냐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듣고 되게 기술이 단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추구하는 것도 저희는 또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필요하다고 보지만 또 이런 부분들 이제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직 뒤쳐져 있긴 하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고 이 기술 전환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실행해보고 하나의 변화를 이제 한번 실행해보고 나면 그 다음 단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효용 가치를 좀 느껴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도 되게 의미 있었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유난 무브먼트라고 하는 청년 중심이 된 단체에서 이제 배워보다가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도 활용해서 보다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이런 포스터도 만들어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난 무브먼트가 갖고 있던 원래 이제 이런 마스코트 캐릭터가 있는데 이걸 인공지능으로 조금 이제 다채롭게 뭐 이렇게 인형 모양처럼도 만들어서 좀 굿즈도 만들어보는 이런 또 캐릭터 베리에이션을 가져갔다는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또 이제 또 유용하시는 것들은 또 이렇게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기술들을 빨리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함으로써 이제 비영리 단체들도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꼭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막 요즘에 이제 막 그 트렌디한 것들도 추구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쨌든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단체 뭐 꼭 담당자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조직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조금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두 개의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일정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제 접수 모집 중에 있고요. 아직은 초기여서 막 엄청 문의는 많이 주고 계시고 접수는 조금씩 하고 계신데 아마 설명회 이후에는 좀 더 신청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24일까지 자정까지 저희가 온라인 신청 폼을 통해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5월 14일에 서류 심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하게 되면 저희가 1.5배수로 선정을 드릴 거예요. 좀 드리게 될 건데 면접 대상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는 저희가 온라인 화상으로 5월 30일에 진행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면접 심사이신 단체들 대상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한 30분 정도 전후 정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왜 그러냐면 면접 심사가 하면 한 10분 정도 남짓 정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확인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좀 한계가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셨던 기반으로 조금 더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방문이라도 확인하면 제일 좋겠지만 또 그러기에는 또 전국 단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일정 맞추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15일부터 28일 사이에 약 한 2주 정도 사이에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들 뭐 시간은 크게 부여받지 않고 아침 일찍이든 조금 늦은 저녁 시간이든 다 상관없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서류 심사 통과가 되시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해주시고 좀 시간적인 부분들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진행된 이후에는 6월 1일에 최종적으로 참여단체를 총 16개 단체를 선정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선정이 되게 되면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고 저희 사업의 내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업 OT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게 6월 10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보시는 일정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단체별로 상담이나 전문가 매칭, 디지털 전환 수립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고 총 이제 7월부터 해서 이제 12월 초까지, 그러니까 11월 말 정도까지 총 지원 컨설팅을 총 4회차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온라인으로 한 중간 공개를 한번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는 2026년 그러니까 12월 10일에
디지털 전환 사례 공유회를 진행하게 되고 12월 초 1, 2주차 정도에 이제 지원 결과에 대한 각 단체 참여 단체들의 어떤 지원 결과들을 저희가 취합하게 됩니다. 저희 사업은 최대한 행정적인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 보고 때도 뭐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한 부분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활용했고 이런 내용들만 순차적으로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저희가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지원 내용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지원 대상을 말씀을 드리면요. 상근자 수, 이제, 이제 조직들을 보면은 이제, 회원들도 계시고,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많고 이런 기준들이 있으신데 그것보다는 이제 4대 보험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근자 수가 15인 이하의 병리, 시민단체, 전국 소재의 시민단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 저희가 올해부터 조금 추가한 내용인데 설립한 지 1년 이상이 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떠한 모 기관인데 지역의 모 기관이신데 원래 그동안은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 그냥 운영을 해오시고 계시다가 최근에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셨대요. 그런 경우에 대상이 되냐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사실 행정적인 기준을 본다 그러면 대상이 안 되겠지만 저희는 그 단체의 업력적인 것들을 좀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저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좀 특성 케이스이긴 했지만 뭐 그런 이제 문의도 있었어가지고 참고사항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영리 법인 및 그리고 이제 임의단체까지도 저희가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비영리 법인을 한다면 이제 공익법인, 뭐 이제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더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설립 1년 이상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면접 심사까지 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 단체의 활동성이 이제 지속적인 것들을 고려할 수 있고 향후에 또 법인으로도 전환하는 그런 계획들도 좀 포함하고 있다 한다면 이제 임의단체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지원이 불가한 단체들의 경우들은 아래 보시는 조건에 아래에 되어 있는 것에 연관되는 경우라면 좀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순수하게 비영리 민간단체만을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가 이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위탁 성격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대상이 되지 않고요. 또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도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센터 무슨 이제 시설, 뭐 지역아동센터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교법인,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전당 부설기관 이런 곳들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그리고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를 들면은 이제 협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연합회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이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비영리 성격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의 조건은 아니지만 저희가 앞에 올해가 6년차 사업인데 기존에 저희 사업에 참여했었던 단체의 경우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문의해 주시는 경우가 이전에는 뭐 1, 2형으로 신청했었는데 2형으로 하면 안 되냐라고 문의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 좀 더 많은 단체들한테 조금 이제 혜택을 드리는 게 더 좋다라는 판단 하에 아직은 기존 저희가 참여했던 단체들은 이제 참여 제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참고해 주셔서 우리 단체가 해당이 될 수 있겠구나 판단이 되시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1유형은 다같이 IT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어 있고 테마는 이제 IT로 일하는 방식을 전환한다는 개념이에요. 이전에는 클라우드 전환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워낙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인공지능이 대두화되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다양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IT로 일하는 방식, 꼭 우리가 내부적인 행정 업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공익 활동을 전환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전환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계획과 의지를 갖고 계신 단체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8개 단체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지원금이 이제 4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5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지행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유용도 이제 조금 더 금액을 지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의 이유는 작년 하반기부터 IT 관련된 디지털 기기들의 가격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1, 2년 전에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대에 구매할 수 있었던 업무용 노트북이 지금은 거의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도 올해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걸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하는 것이 적죠. 왜냐하면 또 정해진 예산이 있는데 지원 예산을 너무 늘려버리면 또 선정단체 수가 확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고민을 했었는데, 올해는 한 5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되었고요. 8개 단체, 작년보다는 좀 2개 단체가 여기선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게 된다는 부분들이 거고, 클라우드를 비롯해서 또 예를 들면은 홈페이지를 뭐 맞추기 위한 이제 그런 요즘에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죠. 캠페이너스라든지 믹스홈 같은 뭐 그런 것들을 구독하는 거라든지, 아무튼 IT 기술을 적용해서 활용하는 거, 특히 이제 요즘에는 또 인공지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뭐 기기를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까지도 같이 다 모두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서 저희가 이 지원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형은요, 이제 스스로 IT,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것을 테마로 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작년까지는 이게 지원금이 5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650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기들이 많이 비싸졌던 부분들인 거고, 특히나 이 유형 참여단체들이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특히나 많이 구매하시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년보다 조금 더 지원금이 높은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특히나 뭐 메모리라든지 이런 그래픽 카드 같은 것들 가격이 매우 높아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650만 원으로 좀 조정했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단체는 8개 단체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뭐 콘텐츠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걸 잘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작년에 참여했던 새알 미디어라고 하는 단체는 대표님이 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영상 전문가셨어요. 근데 이제 환경적인 이슈를 가지고 영상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요즘에 이제 트렌드에 맞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되는 뭐 쇼폼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이 좀 과제가 있었는데, 그런 건 좀 잘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을 전략적으로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매칭을 시켜드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 테마도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꼭 그래서 뭐 만드는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걸 좀 활용하는 부분들, 또 앞에서도 인공지능 언급했지만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뭐 영상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만들고 요즘에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예시로 이제 이전 사업 때 참여했던 단체들이 구매했던 것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범위가 상당히 다양한 편이에요. 또 더군다나 작년부터는 특히나 이제 카메라 종류도 이제 뭐 이렇게 보통 전문가용 카메라 같은 거 외에도 요즘에는 활용성이 다양하게 높아지고 있는 액션캠 U 같은 것들, 뭐 드론 이런 것들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상담을 드리면서 필요하다면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가급적 예산을 가지고 합리적인 것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가끔 단체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맥북 프로 같은 거가 구매하시고 싶으신 맥북 프로 같은 게 노트북만 해도 뭐 단위 높여가면 400만 원도 요즘에 넘어가고 400, 500만 원 우습게 넘어가잖아요. 이거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비싼 거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단체에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구매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은 다 조직에 맞춰서 저희가 상담도 드리고 또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지원하실 때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것들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은 사업에 참여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사실 저희 사업은 이렇게 현 디지털 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매력적인 요소고 장점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걸 보고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 참여단체들이 뭐 그것도 너무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만족도를 높으시는 것들이 이제 역량 강화를 지원해드리는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원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좀
사실 500만 원, 600만 원이 많게도 느껴지지만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정말 이렇게 빠듯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의 목표에 맞춰서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장기적으로 또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하는 것들을 상담을 드리기도 하고, 단체의 목표와 어떤 단체 활동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지털 전환 목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그것에 매칭이 되는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연결을 해드려가지고 이제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거죠. 또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3회에서 그걸 또 4회로 좀 조금이나마 또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여하셨던 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다 되게 만족도를 많이 느끼셨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또 다른 포인트는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할 때 운영기관인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 참여 단체가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게 저희 사업의 어떤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카톡은 저희 사업의 성격과 맞지도 않고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업무용 메신저인 잔디를 활용해서 그동안 소통을 해왔었거든요. 되게 다 만족도가 높고 편의성이 있었는데 사실 기본 버전을 작년까지 무료 버전을 사용해 왔었어요. 근데 잔디가 또 저희 센터의 파트너 기업이기도 하시거든요. 이런 게 있었다고 좀 공유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럼 참여 기관들이 잔디의 어떤 프리미엄 기능을 다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사업 기간 동안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해주셔서, 또 이게 작년에는 또 이제 기본적인 프리미엄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이제 AI 기능도 더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단체가 되시면 이 참여 기간 동안에 잔디에 AI 기능이 더해진 이것들도 뭐 저희가 지원해드린 것과는 또 별개로 같이 또 이걸 또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올해 사업의 좀 또 다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이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게 다양해요. 교육 형태로 진행하기도 하고,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경우는 이제 부산이었었는데, 부산에 이제 방송하시는 그 단체였는데, 부산에 이제 미디어 활동하는 전문가분 연결해드려서 이날 무슨 박람회 때 원래 행중계하는 이 자리에서 행중계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를 실제 같이 진행해 보신 거예요. 같이 진행해 보니까 좀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적고 같이 해보는 경험을 같이 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었거든요. 또 오른쪽 맨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난 무브먼트였었는데, 이게 전문가분이 이제 카메라를 어떻게 쓰고 촬영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실습을 같이 해보는 작업을 같이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컨설팅이라고 하지만 이게 꼭 형태를 정하진 않고 단체와 전문가분이 논의하셔서 좀 단체에 필요한 형격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뭐 저희가 좀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한다는 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정이 되시고 나면 사업 OT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고, 이때는 이제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드리지만 또 네트워킹도 함께 하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공익단체들이 디지털 전환을 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이제 한번 집중을 해드리게 되는 그런 특강도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저희가 참여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중간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할 때쯤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 공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특강도 진행하고, 참여단체들이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라는, 뭐 모든 단체가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단체들이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전 사업에 저희 참여했던 단체들이 또 뭐 길게는 4년 또는 뭐 짧게는 작년에 참여한 단체는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거잖아요. 그 사이 동안에 우리는 그 기반으로 활동을 이렇게 확장해 왔다, 이렇게 또 계산해 왔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가 디지털 전환 활동을 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왔다라는 것들을 좀 발표하는 시간까지도 포함을 하여서 디지털 전환 사례 공유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이제 진행했었고, 이런 특강을 비롯해서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이 자리에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물론 저희의 어떤 성과 공유의 성격도 있지만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공익활동 영역에서 많은 분들 참여하시도록 안내를 드려서, 뭐 심지어 2000년도 사업 때 참여하셨던 울산에 계신 저희 활동가분도 이 사업에 되게 애착이 많으신 분인데, 이날 뭐 울산에서까지도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기도 하셨고, 전문 멘토로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도 이날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여러 분들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좀 으쌰으쌰하는 연말이기도 하니까 그런 시간 가지고 했었고요. 좀 비공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날 또 푸짐한 경품까지도 제공해 드리면서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지되어 있는 기준으로는 이제 심사 기준은 전환 계획이 얼마만큼 구체적인가,
활동 전환의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리고 사업 목적의 적합성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건 좀 어떤 형식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본으로 참조해 주시지만, 좀 더 깊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런 지원 사업 할 때 담당자분 혼자 많이 고민하시고 신청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얼마만큼 조직 자체에서 우리도 한번 이 부분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좀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가져보자, 좀 변화해보자라는, 왜냐면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기술을 도입하고 특정한 기기를 활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담당자뿐만 아니라 뭐 조직 대표를 비롯해서 조직 전사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변화해 나가야 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화적인 거와도 많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그 서류상에서 좀 많이 녹여져 있으면 심사위원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중요하게 보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는 이렇게 이걸 확장해서 해보려고 한다라는 것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사업에 참여하시게 되면 또 전문 컨설팅을 받으면서 많이 변화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단체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염두에 두셔서 좀 수기하셔서 좀 그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조금 더 가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서 작성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신청서 작성을 잠깐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접수하시면 이제 온라인 신청 폼을 이렇게 접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용들은 초반에는 필수 정보들을 작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단체명 그렇고 설립일자 이렇게 되는데, 가끔 뭐 담당자 3명 말고 이제 대표자 뒤에 보시면은 대표자가 단체별로 좀 특이한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뭐 실제 뭐 상임이사님의 성함이 있는데, 이제 뭐 사단법인이나 그런 경우들은 이사장님 대표인데 담당자 이사장님이 깊게 관여하신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들도 있고 여러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그 서류상에서의 대표자로 작성해 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실질적인 대표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면 그분의 대표자 성함을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작성 부분들, 그리고 담당자 이메일은 꼭 저희가 사업 선정이 되거나 관련돼서 또 안내 드릴 때는 담당자 분의 휴대전화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담당자 이메일을 단체 대표 이메일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답변 담당자가 꼭 확인하실 수 있는 이메일을 주시면 좋겠고요. 간혹 좀 이런 경우가 있는 게, 단체 메일이 여전히 한 메일이나 뭐 다음 메일 같으신 걸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안내 드릴 때는 이제 뭐랄까 이제 단체 메일로 저희가 드리게 되잖아요. 단체로 여러 이제 뭐 20-30개 단체들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희한하게 이제 한 메일이나 다음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달이 안 되거나 스팸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병의 단체들이나 사회복지기관들한테 안내를 많이 드릴 때 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메일은 조금 이제 벗어나시라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 때문에 중요한 안내를 못 받으실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셔서 좀 뭐 지메일이라든지 네이버 메일 같이 네이버 메일 어쨌든 좀 단체에서 그렇게 쓰시는 한 메일 말고 다른 메일을 조금 그 담당자 이메일에는 작성해 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게 아까 단체 대표자와 책임 대표자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공통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크게 혼동되지 말고, 여기 단체 대표자는 가능하면 이제 서류상의 대표, 그리고 단체 책임 대표자는 이제 뭐 상임이사라든지 뭐 실제 어떤 단체를 대표로 활동하시는 그 분을 한 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통상적인 부분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활동 목적, 역량 이런 것들도 너무 길게 쓰진 않으셔도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간결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저기
요약 기술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막 엄청 길게 쓰신 경우들이 있으신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대략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심플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런 것들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외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외부 지원 많게 쓰면은 또 가점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셔서 아예 안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이런 거를 받아왔었구나. 나중에 이제 선정되셔도 작성했던 내용을 저희가 참고해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유형이 있을 거고 2유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 중복 지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 활용할지를 결정하신 후에 지원 활용 내용 됐는지 체크가 된 다음에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1유형을 선택하시면 1유형에 맞는 문항들이 아래에 쭉 뜨게 됩니다.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게 되고요. 2유형 누르시면 2유형에 맞는 것들로 다시 질문 내용이 좀 다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걸 꼭 잘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문의 오시는 게 저희가 뭐 이런 현황적인 것들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모르실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저희가 뭐 얼마만큼 오래됐는가 이런 것도 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뭐 그거는 그냥 얼추 확인할 수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대략적으로 현재 단체가 어떤 정도의 뭐 전반적인 직원 그 활동가 분들의 숫자라든지 활동하시는 그런 거와 대비해서 인프라가 좀 충분한가 아닌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신 범위에서 심플하게 기재해 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 활용하고 있다. 서포티어들도 뭐 여기 아래 예시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족한 서비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도 외부에 혹시나 내부 또는 외부에 그러니까 꼭 우리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회원분 중에 좀 이런 걸 잘하셔서 도움 주시는 분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뭐 지역 근처에 있는 뭐 PC 업체가 있어서 좀 정기적으로 봐준다든지 이런 곳이 있는지에 대한 보이기도 합니다. 유형 부분도 비슷한 부분이에요. 현재 어떤 것들 갖고 계신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희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간혹 오해하시는 게 이거를 적는 대로 나중에 지원금 활용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참고용이에요. 단체가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는 그동안 어떻게 해봤었는데 좀 현재 인프라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인지하셔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생각하시기엔 이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그동안 고민을 어떤 걸로 하셨었지? 라는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요거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선정이 되시고 나면 상담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걸 기반으로 1차 이미 먼저 아주 자세하게 알아서 해오신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극소수고요. 대다수는 저기 계신 내용 그냥 참고만 하되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거의 다 뜯어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이제 이거 하는 걸로 그대로 확정되는 거 아니야라고 너무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 다만 단체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알아보셨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또 그런 것들을 어떤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시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고용으로 이런 것들을 좀 문항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선정되면 많은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수정해 나갈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으셨는지 어떤 것들을 좀 관심 있어 그동안 어떤 것들을 관심이 있어 하셨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 차원에서 저희가 문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서도 이런 것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떤 부분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사실은 지원 신청서 작성하실 때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이 단체가 전문성 있게 정리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는가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뭐 전문성이 없는 것들도 필요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니까요. 다만 얼마만큼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 혼자 고민한 게 아니라 대표자를 비롯해서 조직 전체가 얼마만큼 그런 고민들을 해왔었고 이렇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녹여서 작성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예. 왜 지원을 했는가? 우리는 어떤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고 싶은가?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시는가? 대표자, 임원, 중간관리자, 심지어 죄송합니다. 앞서서 사단법인 무의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사단법인 무의가 2024년에 참여하셨는데, 무의 같은 경우는 물론 조직이 이제 협동조합으로 11년 가까이 하시다가 사단법인으로 그해 전환하셔가지고 이제 하셨던 케이스였는데, 모든 저희 컨설팅 지원 과정에 그 대표자이신 홍윤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이 모두 다 참여해 주셨기도 했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조직이 얼마만큼 조직 자원에서 담당자 혼자 열심히 해봤자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 사업에서 열심히 지원해드렸는데 담당자분이 뭐 다른 곳을 가시거나 퇴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역량들이 조직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 조직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그런 상황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한 단체에게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긴 맞아요. 행정적으로는 그러한데 가끔 보면은 단체들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곳이라든지 꼭 가깝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바로 옆 뭐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사업적인 부분 때문에 같이 교류하는 곳이라든지 단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필요하면 그런 단체들이 같이 하는 걸로도 어필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구에 있는 모 단체의 경우는 그 건물 한 층을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이제 공용해서 쓰고 계시다고 한 8개 단체가 쓰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단체는 인원이 전체 해봤자 2~3명밖에 되지 않지만 할 때 이런 기기를 경우에 따라 같은 층을 쓰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도 카메라 같은 거, 행사 같은 거 하면 공유해도 하고 사용 방법도 좀 같이 알려주고 이런 목적도 계셔서 그런 거는 그 단체한테 전달할 전문가 컨설팅 같은 걸 진행할 때 같이 옆에 있는 단체들 담당자들도 같이 모여서 진행하기도 했었거든요. 가능하면 같은 리소스를 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부분도 장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고려해 보셔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하냐? 어떤 것들을 좀 이제 키워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단체가 얼마만큼 고민하셨는지를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인해보는 그런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아래 비전 이런 것들도 얼마만큼 단체가 정말 단순히 그냥 기기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조직 자체가 조금 스텝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봐야겠다. 저희 사업을 통해서 조직 자체가 황골탈퇴하는 이걸 저희가 바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업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어떤 마중물, 스텝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잘 담아서 좀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할 때 참고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쭉 하게 되고요. 또 단체 등록서류를 이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내용이 사실 조금 많잖아요. 하다가 좀 길면 한 번에 다 작성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살펴보신 다음에 작성하시고 나중에 이제 옮겨 적으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좀 효율적일 수 있는데 작성하시다 여기 세이브라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링크가 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이메일을 작성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걸로 이메일을 받을 거야라고 하게 되는데 이메일을 받으시게 되면 그 작성한 이메일로 이런 메시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정 작업해서 여기 리줌 나우를 부르면 앞선까지 저장했던 내용들이 이제 다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이어서 작성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디였지?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성하신 다음에는 신청서 제출하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시고 나면은 만약에 이제 위에 필수 항목인데 접수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눌러지지 않습니다. 다 작성하시고 나고 신청서 작성하기를 제출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담당자 이메일로
이제 내용이 가게 됩니다. 이런 메일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네, 담당자 이메일 앞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받으시게 되면 우리 단체에는 신청서 접수가 됐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데 작성하시고 나셨는데 뒤에 와서 뭔가 맞아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좀 이렇게 다시 이러실 수도 사실 있어요. 그러신 경우는 이메일로 좀 문의를 주시면 1차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새로 작성을 다시 하신 다음에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서 우리 먼저 하긴 했는데 그거 대신 이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안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한 번만 작성하고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시면은 벌써 1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또는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내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부분인데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아까 신청서 작성하시는 부분에서 주요 외부 지원 같은 것들을 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아름다운 재단에서 하고 있는 변화의 시나리오 같은 거 좋은 사업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좀 보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첩됐던 단체들도 있기도 한데 또 저희 사업과 성격이 너무 겹치는 경우들이라면 이제 그런 부분 좀 제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한정돼서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경우에 저희가 좀 보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해 주시면 우선은 신청해 주세요. 네. 저희가 꼭 아름다운 재단한테 사업 다른 거 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중복 지원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정해놓고 제가 계획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영상은 나중에 유튜브에 공지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안내 공지 페이지에다가도 영상을 또 인베디드해서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 문의들이 되게 많으신 편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메일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카카오톡 오프 채팅도 같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특히 오프 채팅을 드시면 저희가 상시적으로 좀 확인하기 좀 더 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무실 전화를 주시면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외부 일정이 있거나 미팅하거나 이런 경우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가급적이시면 그리고 또 결국에 문의를 받으면 저희가 뭐 참고자를 드린다든지 내용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또 결국엔 또 필요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여기 클릭하시면 딱 들어가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셔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1대1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막 가능하면 너무 그러니까 이제 번더리를 너무 정해놓고는 사업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웬만하면 신청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혹시 질문 사항 없으시면은 그러니까 질문이 보통 많이 없으면 제 설명이 완벽했다거나 아니면은 이미 너무 1시간 가까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길어서 이제는 그만 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임의적으로 첫 번째로 이해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좀 문의를 많이 받았던 경우다 보니까 그것에 기반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원래 저는 목표는 40분 내로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길어진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예전에 처음에 이제 아름다운 재단에서 저희 센터에 제안을 주셔가지고 같이 해보자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센터는 이제 이런 지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서 녹여낸 사업이긴 해요. 또 재단에서도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었고 또 이 사업이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까지 6년 동안 사업을, 저도 6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왔을 거라고 처음 시작할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저희 센터적으로도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애착하고 또 이제 관심 있고 열심히 하는 사업이기도 해서 어떤 단체들이 올해는 같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정말 전환에 대한 이제 관심과 의지, 파이팅을 갖고 계신 단체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로써 아니라 이것으로써 사업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이메일이라든지 카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